있습니다. 여기 중3 마지막 내용은 이제 통계인데, 이 통계라는 내용이 너네가 이제 어떤 내용으로 알고 있으면 되냐면은 자료가 막 조사가 된 거죠. 그 자료를 이제 약간 이쁘게 정리하는 건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대표값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 다시 말하면 어떤 자료를 조사하게 됐을 때 그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평균. 왜냐면은 너네가 어떤 시험을 봤을 때 시험 보면 과목 점수가 한 5-6개 나올 거 아니야. 그걸 대표해서 말하는 게 평균이라고 하는 것처럼 대표값에도 평균이 있는 거고, 평균뿐만 아니라 두 가지 더 있는데 중앙값이랑 최빈값, 이렇게 이제 세 가지만 공부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평균이 제일 대표적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은 안 배워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맞지? 왜냐면 너네 만약에 시험 점수가 80점이랑 90점이랑 100점이야. 그럼 이 세 점수에 대해서 평균 어떻게 구해? 다 더해서 개수만큼 나누죠? 그래서 평균은 제일 쉬운 거고, 혹시 중앙값은 어떻게 구하나요? 말 그대로 제일 가운데 있는 거. 근데 잘 봐. 여기서 중앙값 얼마야? 80. 근데 중앙값은 항상 제일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쓸 거예요. 다시 말하면 60, 70, 80, 90, 100 이렇게 써놓고 제일 가운데 걸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6개가 나오게 되면은, 짝수개가 나오게 되면은 중앙은 몇 개입니까? 2개예요. 그럼 그때는 이 2개를 쓰는 게 아니야. 이 2개에 뭘 내줘야 돼? 평균. 됐습니까? 그래서 중앙값은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자료일 때 너네가 신경을 써줘야 돼요. 작은 순서부터 쭉 쓴 다음에 가운데 값이 중앙값. 근데 짝수개면 2개 나올 거야. 그거 평균. 알겠죠? 그 다음에 최빈값은 어떤 내용이죠, 얘들아? 최빈값은 약간 이게 이제 빈도수에 대한 내용인데, 빈도가 제일 높은 값을 최빈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조사하게 됐는데 이렇게 자료가 조사가 됐어. 그럼 제일 많이 나온 값이 최빈값이 되는 거예요. 몇 개입니까? 2개. 70, 80. 그래서 조금 차이점 뭐냐면은 평균 2개 나올 수 있나요? 안 돼요. 중앙값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면 하나 쓰면 되고 2개면 평균 내잖아. 근데 최빈값은 2개 나올 수도 있어. 알겠죠?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냥 2개 이상인 거야. 근데 볼게. 자료가 만약에 이렇게 조사가 됐어. 최빈값 제일 많이 나온 거 있어요? 없어. 한 번씩만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최빈값은 없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표값에 대한 내용은 엄청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자료를 조사했을 때 어떤 대표하는 값,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거 용도를 쓰이는 걸 좀 해석을 해보면은, 뭐 평균은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쓰인다고 했었죠. 중앙값은 약간 보통 어떨 때 쓰냐면은, 좀 키로 예시를 들면은, 우리 키 큰 애가 2명이나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키를 조사해볼게. 내 맘대로. 이렇게 자료가 조사하게 됐어요. 키입니다. 그럼 이럴 때는 뭘 쓰지 말라는 거야? 대표값 쓰지 말라는 거야. 왜? 예를 들어서 그냥 대표값을 내가 만들어 볼게요. 대표값을 구했는데 181이 나왔어. 그럼 우리 5명 중에 181도 없는데 어떻게 이 자료를 대표하는 게 180이야? 말이 안 되잖아. 이럴 때는 이 자료 중에 부득이하게 엄청 크거나 엄청 작은 거, 눈에 띄는 게 있으면 그냥 뭘 구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냥 중앙값을 구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 자료에서 175는 그나마 대표할 만하잖아요. 이런 거. 좀 차이점이 있고. 최빈값은 뭐 빈도가 많을 때 많이 쓰지만 얘는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뭐 반장 선거를 하는데 뭐 우진이랑 재현이가 나왔어. 평균 얼마야? 못 구하죠. 중앙값 얼마야? 못 구해. 그러니까 최빈값은 보통 자료가 아닐 때, 사람 이름이나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을 때 제일 많이 나온 건 구할 수 있잖아요. 이런 차이점이 있고 장단점이 이렇게 있으니까 좀 구분해 주면 될 것 같고. 됐나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삼포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혹시 이 삼포도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책에 써있긴 해요. 어떤 거? 맞아. 퍼져 있는 정도. 오케이? 그래서 어떤 자료를 봤을 때 우리가 퍼져 있는 정도를 삼포도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배울 거는 분산이랑 표준 편차만 공부할 겁니다. 알겠죠? 근데 표준 편차는 개 쉬운 거 알지? 왜 쉽지? 얘는 분산에다가 그냥 루트만 씌우면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얘를 구해달라고 하면
뭘 구하는 문제야? 그냥 분산 구하는 문제. 분산만 구해주면 되고. 그럼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치, 좀 길죠? 얘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근데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한 글자씩 따가지고 중국 사람처럼. 그치? 편제평 이렇게. 처음 들어봐? 근데 이 분산은 유일하게 이 방법밖에 없어요. 구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 방법에서 좀 더 심화가 되면 그 방법은 있지만 어차피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제평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새로운 용어가 있죠? 제곱 모르는 사람 없고 평균 모르는 사람 없고 편차를 알고 있어야 돼. 편차. 편차 어떻게 구할까? 얘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에서 균을 빼면 돼. 똥에서 똥을 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다 구할 수 있고, 약간 이제 삼포도 이 분산과 표준 편차 좀 차이점이 뭐냐면은 보통 자료가 2개 나와서 그 2개를 비교합니다. 처음에 예시를 들어줄 때. 알겠죠? 그래서 왜냐면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2개 자료로 한번 예시를 해줄게요. 뭐 제일 만만한 거는 점수로 가지고 오면 되겠죠? 평균 80 잡자. A는 세 과목을 봤는데 60, 80, 100이고 얘는 70, 80, 90이래요. 볼게요. 혹시 이 문제를 봤을 때 흩어진 정도가 더 큰 건 뭐야? A. 그렇지. A. 삼포도는 A가 더 커요. 그럼 다시 말하면 분산이랑 표준 편차를 구해도 A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자료가 당연히 별로 없으니까 비교할 만한 거잖아. 근데 자료가 많아지면 이렇게 분산이랑 표준 편차를 구해서 문제를 풀자는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너네가 어떤 문제를 풀든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분산을 구해줘야 되고, 분산을 구하려면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편차를 먼저 구해줘야 됩니다. 편차 어떻게 구한다고요? 별량에서 평균 빼주면 돼요. 그럼 평균은 또 구해줘야 되는데 쌤 평균은 쉽게 세팅을 해놨어요. 가운데 값. 그럼 평균에서 별량 빼볼게 얼마 나옵니까? 아니 별량에서 평균 빼야죠. 마이너스 20. 여기는? 여기는 별량에서 평균. 그래서 편차의 특징. 편차를 다 더하면 0이 나와야 돼. 무조건. 어떤 자료든. 알겠죠? 그래서 너네가 편차를 이용해서 이 별량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 값이랑 평균을 더하면 별량이 나오는 거니까. 됐나요? 두 번째. 얘를 제곱까지 해야 됩니다. 제곱. 해볼게요. 400, 0, 400. 그럼 지금 편차의 제곱들을 가지고 왔는데 요거를 평균 낸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개밖에 없으니까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야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100, 100, 0, 아니 100, 0, 100 다 더하면 200. 어때? 왼쪽이 더 크잖아. 삼포도가 크니까 삼포도의 한 종류의 분산도 큰 거예요. 근데 표준편은 솔직히 왜 나온 것 같냐면 쌤 생각은 이게 분산은 중간에 제곱을 하잖아요. 양수를 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값이 좀 커져요. 그래서 좀 값을 작게 좀 해석하려고 표준 편차까지 너네가 해석을 하는 거고. 루트만 씌워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삼포도도 별 내용은 없어요. 뭐 어려운 거는 좀 어렵게 수 있지만 약간 이렇게 좀 접근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내용은 이거밖에 없고 뭐 뒤에 개념도 한 번에 쳐볼게요. 3점도도 내용은 많지는 않아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쭉 볼게요. 여기 마지막 3점도 이런 상관관계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문제에서 보면 알겠지만 별량이 2개야. 별량이 한 개면 쭉 일자로 쓰겠지만 별량이 2개다 보니까 약간 뭐처럼 체크한 거예요? 좌표 평면처럼 그냥 찍은 거예요. 점을. 그래서 삼전도라는 거 말 그대로 이 그림입니다. 도 뭔지 아시죠? 그 한자. 그래서 점을 찍어서 이렇게 그림을 나타내는 게 삼점도가 되는 거고, 이 점들의 관계를 상관관계라고 하는 건데 이 2가지 크게 있어요. 뭐 3가지지만 우리가 볼 건 일단 양의 상관관계랑 음의 상관관계인데 약간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우린 기울기를 처음에 어디서 배우죠? 그치, 1차 함수에서. 근데 1차 함수에도 기울기가 증가라는 거는 위로 올라가면 되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양이 양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럼 기울기가 감소는 내려가면 되죠? 이런 모양이 음의 상관관계가 되는 거고, 이 상관관계에서도
뭐 두 가지가 있어요. 관계가 이제 강한 거랑 약한 거랑. 강한 거는 이제 중앙에 약간 밀집되어 있는 거고, 약한 거는 조금 크게 되어 있는 거. 이 차이점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울기가 증가가 아니고 감소가 아닌 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상관관계가 그냥 없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모양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모양 더 있겠죠. 그래서 증가나 감소가 아니면 이렇게 관계가 없다고 할 거니까 뭐 마지막 단어는 솔직히 앞에 거보다 개념이 더 적어요. 너네가 점을 찍어보고 세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문제 쭉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만 풀면 오늘 마무리예요. 이런 거 뭐 해줄 필요는 없겠지만 같이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자료가 몇 개야? 10개야 얘는. 맞지? 얘는 이쁘게 표가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얘는 통학시간 5분짜리가 2명 있는 거라고. 15분은 몇 명인지 모르겠고 25분 3명 있는 거. 이렇게 이제 자료를 이쁘게 정리한 거고요. 총 10명이라고 했으니까 여긴 4일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이 평균이랑은 다 더해줘야 되는데 5를 2개 더할 거잖아. 10이죠? 근데 그거를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통학시간 5분이 2명이 있으니까 그냥 5 더하기 5 하지 말고 뭐 해달라는 거야? 그냥 5 곱하기 2 하라는 거야. 10으로. 그럼 15는 얼마겠어요? 25는? 35는? 이거 다 더해서 10으로 나눠주면 답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여기도 보면은 A, B, C의 평균이 10이고요. 5개 별량 나와 있죠?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10이니까 안 나눴으면 30이었겠죠. 마찬가지야. 똑같이 5개를 더해서 5로 나눈 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는 이제 X라고 두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30이야. 여긴 20이고. 그럼 5를 50으로 나눠줘. 얼마 나오겠어? 10. 근데 이게 약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머지 새롭게 추가되는 별량이 얼마야? 7이랑 10이죠. 더하면 얼마야? 20. 평균 되면 10이니까. 새롭게 추가된 게 평균이 10이니까 평균 10이 바뀌면 안 되겠죠. 중앙값은 뭐 조심하자고 했습니까? 무조건 작은 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조금 뻘짓해야 됩니다. 알겠죠? 하나씩 지워서 하시면 돼요. 2, 4, 5가 그나마 작죠? 그 다음 저 뒤에 5 하나 더 있네요. 그 다음에 7, 7. 이렇게. 좀 팁은 굳이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가 지금 몇 개야? 10개? 그럼 자료가 10개라는 건 짝수개니까 앞에 4개, 뒤에 4개 빼면 얘가 중앙이네? 근데 똑같네? 그럼 다행히 7이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여기 같은 경우는 딱 라인이 똑같잖아요, 열이. 다시 말하면 얘도 10개 있다는 거야. 그럼 나는 앞에서부터 5번째랑 6번째만 그냥 구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1, 2, 3, 4. 1, 3, 4, 2. 남은 거 뭐 남았어요? 6, 7. 그럼 얘는 얼마 나와야 돼? 6.5 나오면 된다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채빈값도 볼게요. 얘는 그냥 너무 쉽게 되면 너네가 너무 쉬워지니까 이렇게 살짝 좀 꼬아놓긴 했어요. 표가 정리된 거야. 다시 말하면 이 B라는 사람은 무슨 말을 알려준 거냐면은 6.1번, 7.3번, 8.5번 이거를 쭉 쓴 게 아니고 아닌가? 문제 더 풀기 쉽나? 표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제일 많이 쓴 게 몇 점이야? 9점이겠죠 B는. 요렇게. 근데 A 같은 경우는 X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A랑 B는 같은 횟수로 총을 쐈대. 그럼 총합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 B 거 총 세면요 10. 총 20발 쐈네. 그럼 여기도 20개를 써야 되니까 10. X랑 7 더해 10 나와야 돼요. 3입니다. 그럼 제일 많이 쏜 거 10.9점. 더하면 19점. 통계는 틀리면 안 되겠죠? 평균을 대표값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 쌤이 아까 뭐라고 하냐면 중앙값 같은 거 알려줬었죠? 채빈값.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면 평균 못 내잖아요.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엄청 크거나 엄청 작은 거 있을 때 답은 5번이겠죠? 나머지는 평균을 해도 거기서 거기일 겁니다.
네. 이런 걸 좀 많이 풀지 않나? 문제에서. 난 이런 거 자주 본 것 같은데. 그냥 4번에 걸쳐서 점수 정확히 받았는데 5회 시험 몇 점인지 몰라. 근데 5회까지 평균이 90점이 되고 싶대요. 그러면 지금 90부터 85, 89, 90이 다 더하고 x까지 더한 다음에 5로 나눈 게 90이 돼야 되니까 이거 450점이 돼버리면 되겠죠. 끝나요? 그래서 평균이 90점이 되고 싶은 거니까 얘는 딱 평균 됐잖아. 얘 몇 점 부족해? 5점 부족하고. 얘 몇 점 부족해? 1점 부족하고. 얘 몇 점? 얘 마이너스 2점 해주면 되겠네. 그럼 남은 점수가 몇 점이야? 마이너스 3점인겨? 마이너스 4점? 그러면 94가 되면 되겠네요. 이렇게 구해도 돼요. 됐습니까? 다음 7번. 얘도 거저먹는 문제. 얘는 별량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편차 나왔으니까 분산이랑 표준편차 라인인데 그냥 편차의 총합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기 편차 다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요? 0 나오면 되겠죠? 마이너스 6이고 4고 a 더하기 b가 0까지. 그 다음에 8번. 평균이 84점인데 음악 실기 점수를 물어봤습니다. 편차의 총합 얼마라고요? 0. 다시 말하면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게 1이 나온 거야. 걔는 85일 수밖에 없겠죠. 편차를 더해도 됩니다. 근데 헷갈리는 게 그냥 별량 빼기 평균만 기억해도 돼요. 이 자료의 표준 편차를 구해달라고 했어. 쌤이 아까 표준 편차 구하려면 뭐 구하자고 했었지라? 분산 구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루트 분산이 표준 편차니까. 분산은 편제평. 편차의 제곱의 평균 구하자고 했어요. 그럼 볼게. 더 0 나와야 되니까. 그럼 제곱할게요. 고마워. 9, 1, 9, 1. 다 더하면 20. 자료는 몇 개? 그렇지. 0도 껴줘야 되니까 4까지. 이게 분산이야. 표준 편차 2.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좀 어렵긴 하죠. 일단 분산이 4.4니까 평균이 6이고 좀 해석 좀 해볼게요. 여기서 알려준 힌트 뭐 있을까 얘들아? 다 더해서 30. 5 나눈 게 6이니까. 이해 갔나요? 그러면 x 플러스 y 얼마 줬어요? 11까지. 이 자료의 분산이 4.4인 거야? 그럼 자료 세팅이 되어 있고요. 평균 나와 있으니까 뭐 구해줘야 돼? 편차 구해줘야겠죠. 구해볼까요? 별량에서 평균 빼줘. 여기가 조금 헬이다. 제곱할게요. 숫자부터 제곱하자 얘들아. 4, 16, 1, x-6의 제곱, y-6의 제곱. 이게 편차의 제곱입니다. 이걸 평균 낸 게 4.4라는 거야. 평균 어떻게 내? 다 더해서 개수만큼 나와주면 되잖아. 얼마에? 투투? 22. 근데 왼쪽 숫자 조합 얼마입니까? 4 더하기 16 더하기 1이니까? 그렇지. 얘네. 그 다음에 x제곱 y인지 물어봤고 쟤 물어봤으니까 전개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전개해볼까요? 2창 1창 상수항 10이냐? 왜? 1만 썼어? 땡큐. 마이너스 132 더하기 72 마이너스 60? 그럼 넘어가면은 61까지 나오겠네. 됐습니까? 그나마 어렵게 나오면 이 정도.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아까 개념한테 설명 안 해줬지만 알고 있으면 편하기 때문에 알려줄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쉽게 말하면 얘들아, 너네 어떤 두 친구가 있어. 한 놈은 70점, 80점, 90점이야. 평균 얼마야? 평균 보통 M이라고 쓰거든요. 80 맞죠? 잘 봐. B는 80점, 90점, 100점이야. 평균 얼마? 응. 무슨 말이야?
점수가 다 10배씩, 그 10씩 추가됐지. 그럼 평균도 10씩 느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C라는 애가 있어? 평균 얼마? 82점씩 늘었으니까. 이해 갔나요? 다시. D라는 친구가 있어. 평균 얼마? 얼마? 40. 지금은 쌤 어떻게 접근한 거냐면요. 40점을 뺀 것도 맞지만 쌤 다 절반 한 거예요. 절반. 그러면 절반 된다는 거야.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그럼 잘 봐. 만약에 A, B, C, D, E 자료의 평균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써 있어? 6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분의 1 A 더하기 1, 2분의 1 B 더하기 1 이런 애들의 평균이 궁금하대. 그럼 실제로 다 더해서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고 약간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전체적으로 무슨 짓거리 하면 돼요? 절반하고 1 더해주면 되죠. 절반하고 1 더해주면 다 똑같이 나온다고. 얼마야? 4. 근데 실제로 해도 나와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떤 자료, 지금 A 미지수를 뭐로 쓸까? 아니 이상한데 좀. 이렇게 평범한 자료에서 평균을 줬을 때 이렇게 앞에 개수랑 어떤 상수항이 붙으면은 이게 밖으로 다 빠져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의 1도 곱하고 1도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당연히 평균만 되면 안 쓰겠죠. 뭐도 가능하냐면은 분산도 가능합니다. 분산도. 근데 분산은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잘 봐. 얘만 지우자. 지금 얘는 점수가 아까 얘들아 몇 점이었냐면 70점도 하나 있고 80점도 하나 있고 90점도 하나 있는 거 맞죠? 이렇게. 근데 이 B라는 친구는 점수가 몇 점 있는 거야? 80점 하나 있고 90점 하나 있고 100점 하나 있는 거지. 그럼 흰 색깔 점이랑 직선이랑 분홍색이랑 흩어진 정도는 어때요? 자료가 흩어진 정도, 산포도. 자료가 흩어진 정도. 똑같아? 똑같죠? 10점씩 차이니까. 이해 갔어? 자료가 흩어진 정도? 그럼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면은 지금 내가 얘를 A, B, C라고 두면은 얘는 뭐 한 거야? 10점씩 더한 거잖아. 맞아요? 그럼 원래 평균은 어떻게 돼야 돼? 12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근데 산포도는 같이 10점씩 올라갔으니까 흩어진 정도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그럼 뒤에 더하기는 분산과 표준 편차에 영향을 안 끼쳐요. 분산과 표준 편차에 영향을 안 끼친다고. 그럼 이 자료 봐봐. 뒤에 위에 자료랑 밑에 자료 보면 다 3씩 더해져 있지. 그럼 똑같이 3씩 올라갔으니까 표준 편차는 분산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그냥 답은 그냥 2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근데 이 자료가 점수가 2배나 3배 이렇게 되면은 격차가 커져요. 2배, 3배는. 근데 그건 좀 바뀌어. 2배, 3배는. 이해 갔나? 무슨 말인지? 잘 봐. 예를 들어서 뭐로 가볼까? 10점이랑 10점이랑 20점은 딱 한 칸 맞죠? 이거 2배 해봐, 둘 다. 20이랑 40이죠. 어떻게 됐어요? 벌어졌죠? 흩어진 정도가. 그럼 곱하기는 바뀐다고. 곱하기는. 그래서 잘 봐요. 예를 들어서 그냥 설명 들어줄게. A, B, C, D 평균이 6이고 표준 편차가 2니까 꼭 신경 써줘야 돼. 분산도 가운데 있죠? 알겠죠? 이거 평균 얼마라고 얘들아? 좋아요.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법 알려줄게. 야, 이거는 왜 알려주냐면은 좀 쉽게 구하라고. 알겠죠? 근데 꼭 하면 좋지만 못해도 돼요. 그냥 똑같이 풀면 됩니다. 그럼 나올 거야. 분산은 곱해진 숫자가 얼마야? 어디 2지. 근데 우리가 분산을 구하는 과정에서 뭘 하냐면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죠. 맞아? 그래서 2를 그냥 곱하는 게 아니고 제곱해서 곱해주면 돼요. 그럼 얼마야? 제곱하면 4지. 그 4를 분산에 곱하라는 거야. 그럼 이 자료의 분산은 뭐가 되는 거예요? 16이 된다고.
근데 잘 봐요. 이거 루트 씌워줘. 4지. 그럼 표준 편차는 어때? 표준 편차는 그냥 곱하면 돼요. 왜냐면 이거를 제곱해서 곱했는데 그 값도 같이 루트를 씌워버리니까 얘는 그냥 제곱하기 전 얘를 곱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이해 갔나요? 혹시 무슨 말인지? 이 2를 그냥 곱하라는 거야, 표준 편차에. 볼게요. 심화된 내용이긴 한데 알면 편하니까요. 뭐예요? 잘 봐. 평균 얼마? 오케이. 20. 뭐가 평할까? 아, 그냥 가자. 분산 얼마? 그치? 왜? 분산 표준 편차 이거 떨거지 뒤에 버리라니까? 우린 3만 보면 돼. 근데 뭐 해서? 제곱해서 곱해달라고. 3을. 그럼 얼마야? 36. 근데 이것만 알아도 돼요. 표준 편차 할 필요 없다? 왜? 분산 구해서 뭐 하면 되니까? 루트. 근데 6이 나오는 이유는 그냥 2, 3을 곱한 거예요. 2에다가. 됐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알려주자면은 혹시 이렇게 자료가 줄어들 수도 있잖아. 그럼 얘는 뭐가 바뀔까? 뭐가 바뀌죠? 뭐가 바뀌어야 돼? 표준 편차 바뀌어야겠죠? 이거 곱하라고 했으니까. 맞아? 이 숫자에 곱하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아니야. 다시 말하면 여기가 양수가 나오든 음수가 나오든 절대값을 씌워서 곱해주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표준 편차 절대 음수가 나올 수 없어요. 왜?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건데? 위에 걸 루트 씌우는 건데? 맞지? 어떤 양수를 루트 씌우는 것도 음수가 나와.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음수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 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그냥 3포도는 흩어지는 정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흩어지는 정도가 음수다? 그럼 말이 좀 이상한 게 흩어지는 정도가 없으면은 아예 음수면은 완전 똑같다는 표현인데 그럼 아예 0이겠죠. 그거는. 음수가 나올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알고 있으면 편한 거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 몰라도 돼요. 그냥 풀면 돼. 이렇게 5개 구해서 평균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고 똑같이 나오는데 알고 있으면 편하니까 일단 그렇게 최대한 오답 해줄게요. 이거 오답할 때 알겠죠? 그 다음에 뒤에 유형 좀 더 있으면 볼게요. 이렇게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있습니다. 볼까요? 이게 좀 그나마 좀 어려운 건데 여기서 더 어려워지는 것도 있어요. 있지 않을까? 상문인 난이도에? 그렇지. 왜냐면 얘는 평균이 똑같아서. 어려운 건 평균이 달라요. 근데 이것도 어렵습니다. 일단 문제 어떻게 풀 거냐면은 따로따로 구해줘야 돼요. 따로따로. 이거 먼저 풀어볼게요. 이거 평균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남학생은 총 20명이 있대. 그럼 그 남학생의 점수를 다 뭐 한 거야? 다 더한 거겠죠. 그 다음 몇 개로 나눈 거야? 20개로. 그게 몇 점인 거야? 75. 됐어요, 여기까지? 두 번째,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분산. 분산 얼마인 건지 구해볼까요? 36, 16. 그러면 분산은 쌤이랑 어떻게 구하자고 했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를 구해줘야 돼. 편차 어떻게 구해요? 이게 별량이야. 점수 뭔지 모르니까 A1, A20 쓴 거예요. 이 별량에서 뭘 빼줘야 돼? 평균. 빼. 이게 뭐야? 편차. 이게 뭐야? 편차. 이 편차들을 뭐 해줘야 돼, 우리? 분산.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그럼 얘네들을 제곱했잖아요. 그럼 다 더해서 뭐 해줘야 돼? 또 20으로 나눠줘야 돼. 그게 얼마다? 분산. 됐어? 이거 하나. 두 번째. 그럼 바로 갈게. 어차피 평균 똑같아요. 여학생 똑같이 이거 나올 거고요. 표준 편차 좀 바뀌었습니다. 분산 좀 바뀌었겠죠? 학생 수도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학생들은 분산이 16인데 이 분산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전체 20명을 나눌 건데 어떻게 나눌 거냐면 똑같이 편차, 별량에서 평균 뺄 거예요. 여학생은 B야. 별량에서 평균 빼. 똑같이 제곱해. 그 다음 뭐해? 다 더해. 똑같이. 그러면 왼쪽 거랑 비교하면은 그냥 뭔 차이점밖에 없는 거야? 왼쪽 오른쪽은? 그냥 A1, B1 차이점이니까
여학생이랑 남학생 별량밖에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같을 땐 쉽습니다. 여기까지 정보 너네가 써줘야 되고요. 마지막 답은 뭘까 얘들아? 모든 학생의 편차. 그럼 뭘 구해주면 돼요? 모든 학생의 분산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루트가 씌워져 있는 거예요. 분산 구해서 루트 씌워달라고.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 모든 학생의 편제평. 모든 학생 40명의 평균 내줘야 됩니다. 그럼 40명의 편차의 제곱의 합을 가지고 와줘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어요? 분자에. 남학생들 편차의 제곱의 합, 여학생들 편차의 제곱의 합 다 분자에 있어요. 분자 가지고 와주시면 됩니다. 남학생 거 분자 얼마입니까? 720. 여학생 거 분자 얼마예요? 320. 더하면 얼마입니까? 1040. 26. 전체 학생들의 분산은 26이야. 표준 편차는 루트 26까지. 식만 잘 쓰면 됩니다. 알겠죠? 풀 수 있어요. 충분히. 그 다음에 얘는 쭉 읽어볼까요?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다. 변 빼기 균. 편차의 총합 0. 평균보다 작은 별량은 별량에서 평균 뺄 거니까 음수 나오는 거 맞겠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제평. 답은 5번. 편차의 평균으로 별량이 흩어진 정도.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삼포도. 우린 편차의 평균으로 알 수가 없죠. 이런 거는 잘 봐. 답을 구하는 게 아니야. 그냥 표준편차 의미 해석해서 푸는 거예요. 표준편차 뭐의 한 종류라고? 삼포도. 자료가 흩어진 정도로 푸는 거야. 그냥 알겠죠? 누가? 더 자료가 흩어진 게 적은 게 궁금한 거니까 조금 약간 이런 표현 써요. 분포가 고르다. 밀집해 있다는 표현을 분포가 고르다라고 표현하는데 약간 그 격차가 좀 작은 거. 1반은 비슷비슷하잖아. 2반은 격차 좀 크고. 이런 건 표준 편차가 큰 거야. 얘는 적은 거고. 알겠죠? 답은 A반. 1반. 그 다음에 여기 놓쳤다. 마지막이네. 이거 하고 3점도 하면 되겠다. 볼게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보면 알겠지만 평균이랑 표준 편차 그냥 각 반이 조금 고르게 수준별 학습이 되는지 아니면 좀 격차가 벌어지는지 이 차이점을 알려준 거고요. 뭐 솔직히 표준 편차니까 점수 차이는 아니겠구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학생 수가 많은지 적은지는 문제에 안 나와 있어요. 몰라요. D학급 영어 성적이 이런 거 잘 봐. 표준 편차로 푸는 거야. D랑 C 비교해봐. 누가 표준 편차가 적어요? 얘가 더 적죠. 그럼 얘들이 점수가 다 고른 거야. D학급이 C학급보다 고르다. 참인 거든 거.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영어 성적이 70점 미만의 학생은 B학급이 C학급보다 더 많다. 영어 성적이 70점. 이것도 몰라. 이 자료가 조사가 된 게 아니고 답을 구해놓은 거기 때문에 70점 미만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알겠죠? 영어 성적이 가로 고르지 않은 학급. 표준 편차가 제일 큰 학급. C학급. 학급별로 영어 성적의 편차의 총합은 항상 편차의 총합은 뭐라고 했어요? 0. 답은 2번입니다. 알겠죠? 뒤에는 유형이 별로 없어요. 잘 볼게요. 126쪽 보면 될 것 같고 아까 산점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X랑 Y 별량을 두 개 체크한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 보고 풀어주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딱히 뭐 방법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 세면 돼요. 수학 점수가 70점 이상인지 물어봤으니까 X가 72 수학인 거잖아. 그럼 여기 오른쪽 다 세달라는 거야. 여기 점박이 10개 나오네. 50점 미만인 학생이 궁금하대. 과학 점수. 과학은 Y야. 이거 50점 미만이니까 여기 선 빼고 밑으로 5명 이렇게. 과학 점수의 채빈가 바이즈 앞에 뭐하니? 100점 2명 91명 보라고 앞에 우진아 뭐해 2명 3명 이렇게 쭉 셌을 때 50점은 5명 나오겠죠? 이런 거 세는 거야. 뭐 세는 건 없을 거예요. 뭐 수학 점수가 60점이랑 80점 사이 수학 점수라고 했죠. 60점부터 80점
여기 사이에 이런 세는 경우 4명, 4명, 9명이니까 아니 여기 한 명 더 있고요. 4명, 4명, 2명이니까 맞네. 그럼 답은 5번이겠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문제 읽어볼게. 필기 점수보다 실기 점수가 높거나 같은 학생. 일단 포인트는 같은 걸 좀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요. 필기 점수보다 실기가 높아야 되니까 Y값이 높은 애들이야. 그럼 쌤은 잘 생각해봐요. X값과 Y값이 같아도 되는 거잖아. 그럼 걔네들이 너네가 점수를 잘 따보면 알겠지만 얘는 Y는 X 위에 있는 직선이에요. 아니 뭐래? Y는 X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인 거야. 근데 여기서 Y값이 더 높아도 되는 거니까 이런 애들도 같이 세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라인 애들 세주면 돼요. 여기 라인 애들. 3개, 2개, 1개, 2개. 알겠죠? 총 8명 나올까요? 그 다음에 3번. 여기가 이제 좀 너네가 셀 때 막 세도 되지만 조금 해석해서 세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1차랑 2차를 더해서 22개 이상 차고 싶다며. 그러면 이런 애들 무조건 되겠죠. 잘 차는 애들은. 맞지? 근데 이제 상위권 말고 여기서 조금 이제 빠르게 좀 세자고 하는 건데 식은 이거야. 1차랑 2차를 더했는데 22개 이상이 되고 싶대요. 약간 부등식이지만 그 등식처럼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약간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직선을 한번 그려볼 건데 부등식이지만 등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고요. 근데 이 그림이 조금 찐빠야. 왜 그러냐면은 이 칸수랑 이 숫자랑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직선을 정확하게 못 그립니다. 그래서 뭘 그릴 거냐면은 제일 만만한 거. 딱 정직한 거 뭐 있어? 딱 11개, 11개씩 한 거. 얘가 기준이야. 그냥 이걸 기준으로 마이너스 1짜리니까 감소 방향 직선 구해주면 되겠죠. 약간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직선을 그려볼게요. 이 직선은 이제 15, 15지만 이 15, 15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잘 봐. 여기가 11이래. 몇 칸이요? 실제로 한 칸씩 숫자가 운영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잘 봐. 11칸이 아니잖아. 중간 이게 생각되어 있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못 그리고요. 일단 쌤 말은 이거예요. Y값이 더 크고 싶은 거니까 약간 이제 이쪽 라인은 다 되는 거예요. Y값이 더 큰 거. 여긴 다 돼요. 여긴 다 안 되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이 그래프가 정확한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쌤이랑 세보자는 거지. 이 근처 애들은. 이거 몇 개요? 9개랑 13개. 얘 되죠? 얘네가 된다고 했었고. 여기는 13개랑 10개. 얘 되고요. 여기에도 잘 보게 되는 애 있을 수 있어요. 10개, 11개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네. 그러면 이 하늘색 직선에서 위에 거 그 점 다 세주면 돼.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은 이게 점수 차가 2점 이하인 지원자가 몇 명인지 구하는 거니까 이것도 직접 세도 되는데 너 아까처럼 그 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돼. 무슨 말이냐면은 점수를 하나 찍어. 태도에서 7점을 찍으면은 여기가 7,7이잖아요. 그러면 이 7을 기점으로 지식 점수가 9점이어도 되고 5점이어도 된다는 거지. 이 사이는 다 된다는 거야. 이 사이는. 얘는 안 되죠. 그럼 다시 8점을 찍으면 8점이 기준이 여기야. 그럼 이 점을 기준으로 2점 다 되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은 약간 영역이 있다는 거지. 센 말은. 어떻게? 이런 직선이 만들어져요. 이런 직선이. 그럼 여기 안에 점들은 다 된다고 하는 거야. 여기 안에 점들은. 그래서 이 라인도 되는 거예요. 2점 이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 안에 거를 다 세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세기 싫으면 그냥 세면 대충 하나씩 읽고 5,5 되네. 5,8 안 되네. 6,5 되죠? 6,6 되고 6,9 3점 차이, 4점 차이 이렇게 하나씩 지워도 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쭉쭉 산점도 내용은 엄청 어렵지 않은데 얘는 살짝 말장난 마지막에 뭐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약간 이제 이런 거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름철 기온과 아이스크림 판매량인데 기온이 높아지면 판매량이 늘겠죠. 이런 건 기울기 증가 관계니까 양의 상관관계를 말하는 거고 그때 판매량이 높은 경향을 뜻하는 거니까 밀집도가 강한 거, 그 좁은 거. 강한가 물어보니까 약간 그 좁은 거 있죠? 4번 골라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반이 그걸 안 했구나. 이거 마지막인데 이거 풀고 앞에 거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지금 이거 보면은 그냥 이 표를 읽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이 선이 그냥 제일 기준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y는 x처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얘 같은 경우는 키는 크지만 몸무게는 줄은 거고 얘도 뭐 쭉 걸터 있잖아요? 키는 좀 작지만 몸무게 좀 나간 거죠. 그래서 이런 설명을 준 거고 뭐 양의 상관관계 해석할 수 있고요. A는 키에 비하여 몸무게 많이 나간다. 키에 비하여 몸무게 많이 나가는 거죠. 이쪽이 제일 정상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B, C 중에서 몸무게 가장 적게 나가는 학생은 근데 키에 비하여 그러면 예 맞죠. 키에 비하여 몸무게 가장 적게 나가는 거고 2번 안 풀었나? A 2번 풀었고 3번 안 풀었네. B는 C보다 키가 더 크다. B는 C보다 오른쪽 하면 키가 큰 거잖아. 5번은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 학생이 A다. 아니죠? B겠죠? 키도 크고 몸무게 많이 나가는 애 여기 상위권. 됐습니까? 뭐 하나 해주려고 하냐면은 그 아까 양의 상관관계랑 음의 상관관계가 이제 기울기 증가 감소라고 했었잖아요. 이것만 해보고 마무리 줘볼게요. 오늘.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문장을 읽고 너네가 양의 상관관계인지 음의 상관관계인지 없는지 상관관계가 없는지 찾아달라는 거야. 그래서 약간 이런 걸 x, y로 보면은 한쪽이 커지면 한쪽도 커지냐고 물어보는 겨. 어때요? 양. 그렇지, 양. 없죠. 얘는 뭔지 알아? 높이 올라가면 추워지죠. 그래서 산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그 지점에서 기온 내려가니까 얘는 음이 되는 겁니다. 혹시 704번 괜찮아요? 이게 제일 좀 제가 어려워 보이던데. 우지 뭐죠? 민우? 얘는 약간 이거야. 쌀 먹는 사람은 정해져 있죠. 생산량이 많아지면 나머지 부족한 건 수입하면 돼. 근데 생산량이 적어. 그럼 쌀 먹는 사람은 있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쌀 뭐 해야 돼? 수입 더 많이 해야겠죠. 이해 갔나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얘는 뭐 알겠죠? 많이 피면 이제 양이고 요 놈은 쓸데없죠? 얘는 그나마 쪽에 속하겠죠? 운동을 많이 하면 그나마 비만도가 적을 거니까. 됐습니까?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